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뭐 손잡았다는 공모했다. 이건 뭐 손잡았다. 허위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모독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경북지사 후보 이철우 후보가 됐는데 또 어떤 확정됐죠. 후보가 네. 이의 제기하고 뭐 아하. 개표가 늦어지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은 특히 또 같은 당끼리 뭐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보통 광역 단체장들은 경선으로 이제 하는 게 또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리더십이 너무 독선적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발이 나는데 지금 그 안에도 경남이 가장 지금 격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흥행을 일으키면서 해야 될 지역인데 여기마저 분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그 안에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지방선거에 존립이 위태로워집니다. 아하. 지도부는 물론 이제 물러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와 달리 수도권이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부울경 경남지사, 같아요? 경남지사예요. 경남지사. 사실상. 네. 그래서 김경수, 김태호 두 후보가 리턴 매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부산에 이어서 경남도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지금 사기가 충천에 있고 그럴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남의 당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해달라는 게 뭐 김태호 분란 없이 후보, 너무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 탓밭이잖아요. 그러니까 텃밭, 원래는 부산, 텃밭이죠. 경남 네. 텃밭인데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이제 위태로운 지경이니까 그런에도 지금 보수당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보수가 괴멸된 게 아니라 보수당이 괴멸됐는데 이제는 거기서 지금 보수당이 붕괴되는 거죠. 이제 일어나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아마. 자, 이 당내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민주당도 지금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걱정거리가 좀 있죠. 민주당도 어디가 경기도가- 걱정이죠? 경기도가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 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네. 이른바 해경궁 김씨 트위트 그건 저도 논란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제가 트위터로 일침을 날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난 문제고 일단 네.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분의 또 아이디 닉네임이 정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그럼 정의를 위하여서라도 네. 그런 트윗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같은 당, 같은 동지라고 볼 수 없는 트윗입니다. 그렇죠. 내용을 노무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모독하고 또 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뭐 손잡았다는 공모했다. 이건 뭐 손잡았다. 허위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공정하게 당당하게 자신 후보를 지지하는 거라면 그 후보의 장점만 얘기하면 돼요. 남 후보를 얘기해봤자 좋은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모든 당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당 그것도 후보의 장점, 정책 이런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상대방 깎아내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공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이제 격하게 붙었는데 경기도가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가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대중적인 지지도는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친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해철 후보가 이제 그야말로 삼철 중에 하나로서 친문 중에 친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광역의원도 그렇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또 현역 의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자기가 대중적인 인기도는 앞서 있는데 당 조직으로 이제 이렇게 몰고 오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서로 간에 지금 앙금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수록 이제 남경필 후보가 이제 득을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내가 봐도 과도를 지나쳤어요. 이거를 친문 비문이라고 네.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 동의하기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든 이재명 전 시장을 지지하든 그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뭐 줄을 세워서 지금 한다는 것은 과거 시대나 있을 법한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데 다만 지금 특히 SNS상에서 이제 격하게 이제 붙은 것이
그 해서는 안 되는 트윗들 있잖아요. 네. 그것은 같은 당 동지라고 볼 수 없는 거기서부터 팩트부터 시작된 거지 이게 무슨 줄 세우기 그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좀 과열되는 것은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서로 좀 자제하고 그리고 정책을 얘기하고 그 후에 장점을 얘기하고 이런 걸로 계속 지지자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뭐 좀 앞선다는 어떤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 네.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누가 나와도 안철수 후보를 뭐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긴다는 이상 거죠. 나오는 것처럼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해철 의원이 나와도 남경필 후보를 꺾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라면 분란 없이 그리고 잡음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본선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선관위의 고발 조치가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전해철 후보 측에서 고발한 것은 선관위에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네. 방금 뉴스에 떴더군요. 야, 근데 이거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한쪽에 좀 피해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네. 일이 벌어지는 건데 다시 말씀드려서 선관위가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또 이거 끌고 있으면은 좀 이상하죠. 근데 트위터는 국내에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미국에 회사라서. 아 트위터구나. 트위터니까. 네,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고 예. 발부한다고 해도 뭐 거기서 응할 수도 그래서 없고. 저희도 변호사 하다 보니까 명예훼손 하려면 트위터에 이게 안 옵니다. 유튜브,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데가 보내놔도 우리나라 거는 네이버나 이런 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어차피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저 19대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이게 하나 노하우입니다. 뭐냐면 너무 인신모욕이 있고 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이런 거는요. 미리 조용히 다 캡처를 해놓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다 알아봐요. 그리고 지워도 소용이 없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뭐 사과문도 보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좀 수집을 해야 돼요.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이거. 수집을 좀 뭐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네. 이것도 하여튼 여당 입장에서는 좀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야당이나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커지면 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또 좀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로비성 외유. 이 부분은 두 분도 뭐 의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주로 정두원 선배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고 제가 네. 요새는 출장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요. 네. 국회의원들도 네. 이제 외유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출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기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 내용이 어땠는지는 이제 뭐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 고발한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국회의원일 때 그러니까 피감기관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받아서 가는 것은 로비나 접대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되는 거죠. 내로남불인가요? 그렇게 이게? 말할 수가 있는 내가 거죠.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럴 때 써야 되는 고사성어가 있죠. 아, 예, 내로남불.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다. 오늘은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유구무원. 근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크게 특혜를 주거나 뭐 한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 대외경제연구원 네네네. 이제 유럽 출장소 예산을 사실 뭐 깎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김기식 의원을 의식했다는데 네. 결국 나중에는 그 예산이 들어갔어요. 명목을 달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절대 그 임명 철회 안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은 앞으로 진짜 인사하기가 힘들 테니까. 근데 어쨌든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은 셈이죠. 이번 일로. 저는 두 분 의원님들한테 뭐 여쭈고 싶은 게 그 네. 부분입니다. 네. 다른 의원도 전수조사하면 뭐 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요새는 굉장히 엄격하게 저도 합니다. 19대 때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보좌관을 대동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인턴이었죠. 이 사람. 그렇죠. 보좌관을 대동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로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야가 보통 같이 가는데 혼자 간다? 갔어요. 예. 이것도 이제 사실은 상상하기 그것도 어려운 이상한 일이에요. 거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에서 간다? 이건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다 안 가요. 혹시나 문제 될까 봐. 그렇죠. 네.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가냐면요. 상임위 예산으로 네. 상임위에 책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동수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또 이제 좀 이상하게 번지는 게 이제 인턴 여직원을 데리고 이제 갔다. 그 부분이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승진을 그냥 빨리빨리 했다. 뭐 이제 하여간 내가 볼 때는 여권에서 이번 일로 상처는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본인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그렇고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그것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해임 사유에까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고 또 청와대의 또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거취를 정하는 방법도 며칠 있죠. 민심을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정의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조금 캐스팅 보트 같이 정의당에서 하는 대로 많이 됐잖아요. 뭐 정의당마저도 반대하면 이제 그건 큰 타격을 받으니까 아. 그런 역할을 하죠. 정의당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일단은 철회하진 않겠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청래 의원님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입장이십니까? 저는 무보직 청와대 셀프 대변인으로서 네, 하십시오. 청와대 입장을 당연히 지지합니다. 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이기는 청와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 민심의 주의를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제가 정동현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한편으로는 그만큼 김기식 원장이 야당이나 좀 재벌 쪽에서 걱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그런 면도 하거든요. 있어요. 굉장히 강성이죠. 네. 예,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많은 기관들을 힘들게 많이 하는 애를 국회의원이죠. 먹였다 하는 예. 피 기관들의 뭐죠? 피감독 기관 가죠. 예. 피감 기관에게 피말리게 했다. 그렇죠. 아, 이 발음이 잘 안 나오네. 그만큼 걱정되니까 저렇게 막고 있는가도 생각이 좀 듭니다. 2991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국회도 두 분들처럼 화기애애하게 토론을 벌여서 민생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52살인데 제 기억 속에 여야는 항상 서로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여당 의원을 했잖아요. 네. 야당 의원들이 하도 발목을 잡아서 발목이 시큰시큰했어요. 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4월 임시국회 언제쯤 정상화되겠습니까? 4월 안에 정상화 돼야죠. 돼야 되겠죠. 빨리 돼야죠. 네. 네. 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뭐 손잡았다는 공모했다. 이건 뭐 손잡았다. 허위사실이죠. 그래서 그렇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모독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경북지사 후보 이철우 후보가 됐는데 또 어떤 확정됐죠. 후보가 예. 이의제기하고 뭐 아하. 개표가 늦어지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은 특히 또 같은 당끼리 뭐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도현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보통 광역단체장들은 경선으로 이제 하는 게 또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리더십이 너무 독선적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발이 나는데 지금 그 안에도 경남이 가장 지금 격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흥행을 일으키면서 해야 될 지역인데 여기마저 분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그 안에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지방선거에 존립이 위태로워집니다. 아하. 지도부는 물론 이제 물러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와 달리 수도권이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부울경 경남지사, 같아요? 경남지사예요. 경남지사. 사실상. 네. 그래서 김경수, 김태호 두 후보가 리턴 매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부산에 이어서 경남도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지금 사기가 충천에 있고 그럴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남의 당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해달라는 게 뭐 김태호 분란 없이 후보, 너무 싸우지 말고.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산, 텃밭이었죠? 경남 예. 텃밭인데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이제 위태로운 지경이니까 그런 애도 지금 보수당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보수가 괴멸된 게 아니라 보수당이 괴멸됐는데 이제는 거기서 지금 보수당이 붕괴되는 거죠. 이제 일어나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아마. 자, 이 당내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민주당도 지금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걱정거리가 좀 있죠. 민주당도 어디가 경기도가- 걱정이죠? 경기도가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 네. 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네. 이른바 해경궁 김씨 트위트 그건 저도 논란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제가 트위터로 일침을 날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난 문제고 일단 네.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분의 또 아이디 닉네임이 정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그럼 맞습니다. 정의를 위하여서라도 네. 그런 트윗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같은 당, 같은 동지라고 볼 수 없는 트윗입니다. 그렇죠. 내용을 노무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인식 네. 모독하고 또 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뭐 손잡았다는 공모했다. 이건 뭐 손잡았다. 허위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공정하게 당당하게 자신 후보를 지지하는 거라면 그 후보의 장점만 얘기하면 돼요. 남 후보를 얘기해봤자 좋은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모든 당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당 그리고 후보의 장점, 정책 이런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상대방 깎아내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공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이제 격하게 붙었는데 경기도가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가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대중적인 지지도는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친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해철 후보가 이제 그야말로 삼철 중에 하나로서 친문 중에 친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광역의원도 그렇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또 현역 의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자기가 대중적인 인기도는 앞서 있는데 당 조직으로 이제 이렇게 몰고 오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서로 간에 지금 앙금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수록 이제 남경필 지사 후보가 이제 득을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내가 봐도 근데 과도를 지나쳤어요. 이거를 친문 비문이라고 네.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 동의하기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든 이재명 전 시장을 지지하든 그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뭐 줄을 세워서 지금 한다는 것은 과거 시대나 있을 법한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데 다만 지금 특히 SNS상에서 이제 격하게 이제 붙은 것이 그 해서는 안 되는 트윗들 있잖아요. 네. 그것은 같은 당 동지라고 볼 수 없는 거기서부터 팩트부터 시작된 거지 이게 무슨 줄 세우기 그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좀 과열되는 것은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서로 좀 자제하고 그리고 정책을 얘기하고 그 후에 장점을 얘기하고 이런 걸로 계속 지지자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뭐 좀 앞선다는 어떤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 네.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누가 나와도 안철수 후보를 뭐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긴다는 이상 거죠. 나오는 것처럼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해철 의원이 나와도 남경필 후보를 꺾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라면 분란 없이 그리고 잡음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본선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선관위의 고발 조치가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전해철 후보 측에서 고발한 것은 선관위에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네. 방금 뉴스에 떴더군요. 야, 근데 이거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한쪽에 좀 피해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네. 일이 벌어지는 건데 다시 말씀드려서 선관위가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또 이거 끌고 있으면은 좀 이상하죠. 근데 트위터는 국내에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미국에 회사라서. 아 트위터구나. 트위터니까. 네,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고 예. 발부한다고 해도 뭐 거기서 응할 수도 그래서 없고. 저희도 변호사 하다 보니까 명예훼손 하려면 트위터에 이게 안 옵니다. 이
유튜브,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데가 보내놔도 우리나라 거는 네이버나 이런 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어차피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저 19대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이게 하나 노하우입니다. 뭐냐면 너무 인신모욕이 있고 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이런 거는요. 미리 조용히 다 캡처를 해놓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다 알아봐요. 아, 그리고 지워도 소용이 없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뭐 사과문도 보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좀 수집을 해야 돼요.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이거. 수집을 좀 뭐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네. 이것도 하여튼 여당 입장에서는 좀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야당이나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커지면 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또 좀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로비성 외유. 이 부분은 두 분도 뭐 의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주로 정두원 선배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고 제가 네. 요새는 출장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요. 네. 국회의원들도 네. 이제 외유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출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기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 내용이 어땠는지는 이제 뭐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 고발한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국회의원일 때 그러니까 피감기관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받아서 가는 것은 로비나 접대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되는 거죠. 내로남불인가요? 그렇게 이게? 말할 수가 있는 내가 거죠.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럴 때 써야 되는 고사성어가 있죠. 아, 예, 내로남불.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다. 오늘은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유구무원. 근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크게 특혜를 주거나 뭐 한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 대외경제연구원 네네네. 이제 유럽 출장소 예산을 사실 뭐 깎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김기식 의원을 의식했다는데 네. 결국 나중에는 그 예산이 들어갔어요. 명목을 달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절대 그 임명 철회 안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은 앞으로 진짜 인사하기가 힘들 테니까. 근데 어쨌든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은 셈이죠. 이번 일로. 저는 두 분 의원님들한테 뭐 여쭈고 싶은 게 그 네. 부분입니다. 네. 다른 의원도 전수조사하면 뭐 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요새는 굉장히 엄격하게 저도 합니다. 19대 때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보좌관을 대동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인턴이었죠, 이 사람. 그렇죠. 보좌관을 대동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로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야가 보통 같이 가는데 혼자 간다? 예. 이것도 이제 사실은 상상하기 그것도 어려운 이상한 일이에요. 거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에서 간다? 이건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다 안 가요. 혹시나 문제 될까 봐. 그렇죠. 네.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가냐면요. 상임위 예산으로. 네. 상임위에 책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동수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또 이제 좀 이상하게 번지는 게 이제 인턴 여직원을 데리고 이제 갔다. 그 부분이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승진을 그냥 빨리빨리 했다. 뭐 이제 하여간 내가 볼 때는 이 여권에서 이번 일로 상처는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본인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그렇고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그것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해임 사유에까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고 또 청와대의 또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거취를 정하는 방법도 며칠 있죠. 민심을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정의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조금 캐스팅 보트 같이 정의당에서 하는